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대 자영업자 여성의 호주, 아프리카, 산티아고가 등장하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수련원 숙소 같은 곳에 친구 D,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친구 D가 전화를 받더니 나에게 호주에 가라는 말을 전한다. 난 엄마가 전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발심이 생겨 호주에는 가고 싶지 않다. 난 어딜 가고 싶지 생각하지만 떠오르는 곳이 없다. 난 가고 싶은 곳도 없네 하다가 한 곳을 고르는데 기억나진 않는다. 친구 D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여기나 같이 가자 한다. 친구는 외국인 남자와 같이 앉아 있다. 사진 속 장소는 아프리카라고 한다. 자갈밭이 있고 자갈밭이 초원으로 이어지고 초원이 높은 산으로 이어진다. 자갈밭에 맨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속 풍경이 멋있어 보여 가고 싶다. 가기 전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D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며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해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은 갖춰야 할 것 같다.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갈 수 있으면 산티아고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H 언니가 산티아고 가자고 했었는데 지금이 7월이면 바로 예약하면 늦나? 생각하다가 내 가게를 생각한다. 가게에 젊은 여자를 대타로 두고 주의점을 알려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이게 가능한가 생각하며 가게로 간다. 흐리고 어두컴컴한데 옆 핸드폰 가게의 음악 소리가 크다. 줄여달라고 손을 아래로 내리는 제스처를 하는데 음악이 줄어든다. 내 말을 듣고 음악 소리를 줄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핸드폰 가게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쪽으로 걸어간다. 핸드폰 가게 앞에 모니터가 있고 화면에 남자가 보인다. 난 탱탱볼을 던진다. 툭툭. 꿈꾸님께서 친구 D에 대한 설명을 써주셨는데요.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학교 동기이고 성실하고 야무진 친구이다. 난 일을 시작해도 끝을 못 맺는데 친구는 결과를 꼭 냈고 잘 됐든 못 됐든 결실을 맺는 친구였다. 후배들을 잘 챙겨 엄마 같다는 평을 받고 교수님에게도 잘해서 촉망받았다. 우린 서로 불편해했지만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했다. 졸업 이후에 그 친구는 전업주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 낳고는 시간이 멈춘 기분이라며 일을 다시 하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직 전업주부이다. 이 꿈에 전반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까가 이제 중요한 화두인데 이거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화를 한 사람이 만약에 엄마든 누구든 왜 나한테 직접 하지 않고 D를 통해서 했을까?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엄마는 호주, 친구 D는 아프리카, H 언니는 산티아고와 관련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지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각자의 욕구나 욕망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꿈에 언급된 세 장소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영감의 제공처이면서 내게 필요한 경험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엄마의 삶은 호주로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테지만 몇 년 전까지 한국인들의 호주에 대한 선망과 동경은 대단했습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꼽을 때 호주는 항상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지금도 여행지로 선호되는 나라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호주에 대해 안전하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친구 D를 통해 호주에 가라는 말을 내게 전합니다. 엄마가 D를 선택한 이유는 D와 나의 욕망이 일치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D를 통한다면 설득이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D는 내 반발심을 눈치챕니다. D는 호주에 함께 가주겠다고 하는 대신 아프리카로 가자는 제안을 던지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호주와 아프리카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대극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 관심은 아프리카로 쏠린 것 같습니다. D는 나보다 먼저 아프리카를 경험해본 유경험자로서 내가 아프리카를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진을 활용하는 영민함으로 내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 전반적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며 치안도 불안정하여 위험에 처하기 쉬운 나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 같은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D가 나에게 아프리카를 권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D는 내가 호주를 선망하고 동경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일찍이 그런 시절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호주를 선망하고 동경한다면 누군가에게 예속된 채로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자신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의존성이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직면하자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D가 나에게 아프리카를 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호주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던 때도 있었으나 D는 이제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감을 잡은 것도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열악하고 힘든 환경을 상징합니다. D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허상을 내려놓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고 내게도 그 선택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저의 지리산 첫 종주 때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턱대고 떠난 종주여서 지리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막연하게 힘들겠거니 하고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는데 거기에는 과도하게 챙긴 배낭의 무게도 한몫했습니다. 여성 혼자 지리산 종주에 나서는 이가 아주 드물던 시절이어서 신기하게 보는 이가 적지 않았고 호기심에 말을 걸어오는 남성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걷고 있었던 나는 몰골과 호흡에서 힘든 티가 아주 심하게 났을 겁니다.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온 이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며 헥헥거리는 나를 측은하게 보긴 했으나 배낭의 짐을 좀 덜어달라며 자신이 져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배낭 무게도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몇 마디 말을 걸다가 이내 앞서 가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기본값을 그렇게 설정해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는 환경에 있어 보는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 길에서 터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5극지 모두 탐험한 홍성택 대장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대원들 전원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느 한 대원의 희생 위에서 성공하는 탐험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무리할 이유도 없고 대원을 위험에 처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산이든 뭐든 늘 거기에 있으므로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여정 자체를 즐기는 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성택 대장이 참 멋진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학의 토대 위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리더라면 어떤 탐험이든 기꺼이 믿고 따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혹독함을 제대로 경험할 때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며 자신의 철학 기반을 다져갈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 처할 때 우리 안의 강인함도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속 D는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는 자신이 선택한 여정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 기사 가족은 영교 집에서 일하는 입주 가정부 문광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고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영교를 태우고 영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기사는 가정부 문광이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교는 반신반의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기침하는 문광을 보게 됩니다. 김 기사는 영교 몰래 쓰레기통에 케첩을 뿌려 문광이 쏟아낸 피처럼 영교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영교의 반응에 주목해야 하는데 영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눈을 감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직접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교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그렇습니다. 영교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진실 앞에서 껄끄럽고 두렵다는 이유로 매번 눈을 감았습니다. 영교의 그 태도, 스스로 사고하여 판단을 내리고 꼼꼼하게 살펴 선택하는 대신 남에게 기대는 습은 자신의 삶의 비극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굳건한 보호자로 믿고 있었던 남편의 죽음은 영교의 회피하는 습이 가져온 참사인 것입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비극은 대개 의존과 회피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망상이 의존을 내려놓게끔 하는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라는 아이러니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엄마는 내게 호주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호주는 호주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우리네 호주제는 2008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꿈속 엄마가 권하는 호주는 호주제가 살아있는 나라 같기도 한 것입니다. 내 반발심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디는 내 표정으로 엄마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읽었고 내 안에서 희망의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가자는 디의 제안은 내가 보인 반발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반발심은 다른 선택을 향한 밑자락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나 산티아고는 고난과 고독의 여정을 약속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 기존의 태도를 벗고 새로운 태도를 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라는 엄마의 전언을 풀면 기존의 수능적 태도를 고수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전에 호주는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였습니다. 호주 제도는 남자 호주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종적이고 수직적 관계로 배치되게끔 하여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가족 관념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호주 제도에는 가부장적 지배 질서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가부장적 지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온 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자아에게 심어준 여러 전제들과 가정들은 매번 엄마의 모습과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요청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엄마는 인습적 사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되고 낡았으나 너무나 깊숙하게 배어있는 탓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나의 전제들과 가정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패습이고 악습임을 알지만 어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전제와 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꿈속 엄마의 말, 호주에 가라 하는 말은 강한 명령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제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아가 다른 방향을 살피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엄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와 비슷한 욕망을 공유했던 D를 통한다면 기존의 상태로 돌려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는 오히려 아프리카를 제시했고 그러자 더 나아가 산티아고 순례를 제안한 H 언니까지 떠올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엄마의 말이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반가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아프리카를 거쳐 산티아고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거쳐 산티아고 순례 여정까지 마치고 나면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대거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산티아고 순례 여정을 마친 이들은 하나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은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 지혜를 득했을 때 엄마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호주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 이외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탁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거쳐 산티아고 순례 여정까지 완수한 뒤라면 고개 돌리고 눈 감거나 기만하는 대신 올바른 계산법을 적용해 지혜롭게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의존하는 대가로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며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보는 여유를 장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D는 내게 아프리카 여행을 권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제시합니다. D는 자신 옆에 앉아있는 외국인 남자를 보상으로 제시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비슷한 욕망의 내용을 품었기에 D는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D는 나를 꼬시는 법에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우리가 선택한 그 고난의 여정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D 옆에 앉아있는 외국인 남자는 아프리카에 대한 나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꿈속 외국인 남자는 나와 D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태도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나아갈 힘과 관련되는 태도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이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엄마가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진짜로 이제 호주에 가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해서 그러면 내 생각이나 뭐 감정 뭐 이런 거에도 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차단한 채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엄마의 태도가 좀 묻어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반발심을 갖게 된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엄마 탓으로 돌리는 거를 좀 그만하려면은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꿈에 반영이 됐겠죠. 개인이 하는 그런 경험이 꿈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에 와서는 자아가 그럴 거 아니야. 응?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자아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아무도 내 생각이나 내 의견에 대해서 뭐 물어봐주는 이도 극히 적었고, 뭐 물어봐준다 한들 나의 그 의견이나 주장을 뭐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수락해서 뭔가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성들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적잖아요. 오히려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면은 삶의 마이너스로 좀 작용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들과 대화할 때 웃음으로 때우고 웃으려고 하잖아요. 배시시. 응?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그런 측면에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면에서 엄마로 떠오르니까 엄마는 그렇고 나는 아니야. 이러면 이제 꿈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나의 그 오랜 패턴, 그 오랜 그 습성, 나와 오래 생활한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꿈에 등장하는구나. 그렇지만 이게 내 것이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꿈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